마시는 알부민 남재현 원장이 직접 배합한 건데요. 혈액 운반에 좋고요. 간과 심장 컨디션 개선하고 단백질 공급합니다. 피로 회복에 좋고요. 이봉규 TV 단독 혜택입니다. 2+1 한정 특가인데요. 하루 한 병이면 충분합니다. 알부민 좋은 거 아시죠? 애국 기업이에요. 또 남재현 화이팅. 네, 정치 유튜브계의 아이돌 이준석의 스나이퍼. 네, 김명윤 TV의 김명윤 소장이신데요. 이준석이 뻘쭘해지고 정체성 상실되는 모습이 지금 그래서 본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그냥 셀프 인증, 본인의 좌파 DNA를 셀프 인증했다. 그 시간이 어제냐 오늘이냐의 차이일 뿐 12년을 잘 숨겨왔다. 저는 그렇게 정체성이 드러났죠. 드러났죠. 그리고 제 3지대를 표방하면서 막 이렇게 잡탕 밥이 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건 거의 뭐 꿀꿀이죽 가까운데 거기서 전부 다 뭐 정의당색, 더불어민주당색인데 정말 보수의 깍두기로 들어가 있잖아요. 보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정체성이 드러나는 거죠. 그쪽하고 피가 땡기는 거야. 그러니까 접점을 좀 찾아봤어요. 저기 들어가서 참 조화롭게 잘 지내. 원래 인간성 자체가 조화롭지는 못하지만 저기에 가능할 접점을 찾아봤는데 문재인이더라고요. 문재인의 접점이 있더라고요. 이낙연 같은 경우는 문재인 그렇죠. 정권의 초대 국무총리도 했고 어찌 보면 그 국무총리 시절에 최고의 철벽 방어수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준석이 뭘까 했더니 하버드 뭐? 하버드 입학에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게 문재인이에요. 왜요? 노무현 1호 장학생으로 하버드에 들어갔을 때 그때 그 원래 없던 장학생을 만들었죠. 과학 장학생을. 1호 장학생. 1호 장학생 없던 거를 만들었다고도 봐도 돼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전국에서 1등짜리들이 얼마나 많이 왔겠어요. 그때는 특목고가 살아있을 때이기 때문에 서울과학고부터 시작해서 전액 국비로 장학금을 지원하면서 공부를 시키겠다는데 그래서 전국에 1등들이 많이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학 97등이 노무현 1호 장학생으로 그 말이 안 되지. 말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97명 뽑으면 몰라도.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처음 의혹을 가졌던 게 1440점 SAT로 하버드를 이거였잖아요. 근데 그게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만들었던 게 노무현 장학생이지. 대통령 장학생을 받은 건 인정을 어느 나라나 해주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후진타오 존경한다 이러면서 갔으니까 중국 지분도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는데 그때 누가 가장 힘을 썼냐. 아버지 친구 유승민이 문재인에게 부탁했고 문재인이 노무현 그때 당시에 대통령에게 부탁을 해서 이게 가능했다. 그러니까 접점이 문재인의 폴더 인사하던 게 그냥 폴더 인사한 게 아니야. 아니죠. 은혜를 입었죠. 고마운 거지. 그렇죠. 몇 억짜리 인사입니다. 그게 4년치 장학금이면 한 4억짜리 인사. 그렇죠. 현재 시세로 보면 한 6억짜리 인사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발목까지 가야 되는 건데 제가 보면서 이번에 그 3지대를 표방하면서 이 네 그룹이 합당을 하는 게 9일날 있었어요. 이게 문재인을 접점으로 그리고 조홍천, 이원욱도 그 민주당 계열이지만 조홍천도 어찌 보면요. 그 김대중 대통령을 지나 노무현을 지나 그 문재인 약간 느낌 나죠. 이명박 정부를 지나 박근혜 정부를 지나 20대, 21대 문재인과 함께 이제 국회에 입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조홍천, 이원욱도 문재인의 접점이 있는 거고. 그러네. 정의당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이 3지대가 뭐 그 야당과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 제3지대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 이 문파들의 그 세력을 키우기 위한 시작점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어차피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천 학살로 탈당된 사람들이 들어올 거라는 기대는 있잖아요, 사실. 근데 아마 그 오기도 힘들 거예요. 이 새로운 개혁의 신당에 오기는 힘들 건데 그래도 가능성은 있다. 근데 국민의힘에서 공천 탈락한 사람들이 이 개혁의 신당에 오냐? 거기는 진짜 희박하지. 여기는 못 오죠. 왜? 이준석 때문에. 이준석 때문에도 그렇고 거기는 못 가지. 그러니까 정치 인생 끝난다라고 봐야 되는 게. 제2의 이준석 같은 이 양아치들은 한 명 정도 갈 수도 있겠죠. 아주 이준석 같은 양아치. 미리 앉아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김철근도 있고 김용남도 있고. 그런 양아치가 또 있으면 갈 수 있지. 정치 이념도 없고
뭐라고 해야 되나 정체성도 없고 그냥 금배지가 목표다 달리는 그냥 정치 장사꾼이면 가능해도 그렇지. 그동안에 국민의힘 보수라는 게 어느 정도 자기 몸 안에 퍼센테이지가 있다라고 하면 이 개혁의 신당에는 못 간다라고 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준석이 처음에는 많이 까불었어요. 이낙연 대표한테. 호남에 출마하라. 본인은 정작 출마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고 출마하라 이렇게 까불더니 요즘에는 쑥 기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양양자랑 합당할 때 포인트를 잡았었어요. 다들 이상한 조합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분명히 이준석이 돈이다. 양양자 현역 의원을 한 명 보유할 때마다 두 당 800만 원의 국고 보조금이 나와요. 올해. 네네네. 그러니까 돈이 급한 거라고 보면 선거 보조금도 나오니까 또. 그러니까 선거 보조금에는 원래 희박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삼지대를 통합하면서 이제 퍼센테이지가 올라가는 거죠. 근데 오늘 또 이제 막말을 퍼뜨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준석과 이낙연의 조합에 대해서 분노하고 탈당 세례가 있으니 라방에 나와서도 뭐 허접한 변명을 늘어놓는데 오늘은 이제 뉴스가 실리네요. 언론에서도 올려지게 합니다. 이게 뭐예요? 박정희, 김영삼보다 이준석, 이낙연이 훨 낫다고. 준석이가 얘기한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미친 놈이 이게 정체성이 이런 놈이에요. 그러니까 먹고 생각하는 게 이런 식인 거예요. 갈라치기. 아니 박정희 대통령과 김영삼 대통령 옆에 이름을 거론한다는 것 자체도 열이 받죠. 근데 아마 그럴 거예요. 김영삼 대통령 민주화의 뭐 대표 상징, 그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의 뭐 군부 시절에 저 때는 나라 상황에 대한 우리가 방 봐가면서 똥 싸라고 그때 그 시절에는 최선의 선택일 수밖에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또 이런 식으로 폄하를 한다는 거죠. 지를 감히 어디 박정희 대통령에다 비교를 하고 그래. 이거 너무 주접 아니야. 아니 이제 저 비교는 그거예요. 이낙연을 김영삼에 비교한 거고 자기를 박정희 대통령에 비교한 거야.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과 김영삼 대통령이 민주화 운동하고 이랬으니까 박정희 대통령하고 이질감이 있는데 뭉쳤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도 이낙연과 이질감이 뭉치는데 그 자기는 덜하다 이건데, 그러니까 자기는 박정희고 이낙연은 김영삼이라는 건데, 야, 난 좀 미친. 저렇게 과대망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신경증에 가깝다라고 말했는데 이거는 그래요. 뭐 박정희 전 대통령과 김영삼 전 대통령의 조화가 맞지 않다는 것을 예를 들어, 그러니까 본인과 이준석과 이낙연의 부조화로 지금 탈당 세례들이 나오고 하니까 그 지지층들에게 아니 저거보다 나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어디다 갖다 붙여라는 느낌. 미친놈이지요. 저는 이 정치 생명 이제 불씨는 끝났다. 이제 꺼져가고 있다. 이게 하루하루의 이런 무리데스한 행보를 보면,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다음 그건데 일단 이낙연이 승을 잡았다는 느낌은 있어요. 네. 이제 앞으로의 지분에서 반반을 시작했더라도 솔직히 발전성으로 봤을 때, 확장성으로 봤을 때는 이낙연 대표가 이 새로운 개혁의 신당에 그립했다. 왜? 이준석 당대표가 원래 공동대표라고 이야기를 하면 마주봐야 되잖아요. 마주봐야지. 근데 이낙연 전 총리가요, 되게 구렁이라고 생각했던 게. 구렁이지. 그렇죠. 구렁이라고 생각했던 게, 이게 많은 네티즌들이 비난을 하는 게 엄중한 바보라고 비난을 해요. 항상 엄중하고 결정이 늦으니까. 근데 이때는 정말 탁월한 결정을 하셨어요. 이때 이제 비디오를 보면요, 다들 자, 이준석 대표 여기 앉으시고 자리를 정해줘 버려요. 자기가 정해. 근데 이낙연 대표가 공동대표가 자리를 정해. 준석이 얼떨결에 그냥 앉았는데 이 자리가 좌측이에요. 네. 비서 자리예요. 보통 이제 저런 이제 메인 테이블에 보면은 저렇게 하면 이제 상대자가 앞에 앉죠. 네네네. 앞에 앉고 옆에는 이제 자기의 비서, 저쪽 옆에는 이제 그쪽의 비서들이 앉는데. 근데 이제
아우 능구렁이라는 게 이때 딱 느껴지고. 김용남이가 빨간 마우라 아니 오렌지색 마우라라고 그 앞에 앉았네. 이낙연 앞에. 이게 어떤 정보 없이 그냥 사진을 받아들였을 때 누가 대표 같냐라고 했을 때 빨간 당연히. 마우라랑 그렇지. 빨간 마우라고 이낙연이. 네, 이 나머지 양쪽 옆은 다 비서진이거든요. 보좌진들이라 봐야 되는데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준석이 한수가 아니에요. 한 두세 수를 죽인다고 하면 이 삼지대를 표방하는 이 새로운 개혁이, 그러니까 새로운 개혁의 신당이 총선 마무리까지 순항할 수 있을 거다. 어찌 됐든 너덜거리더라도. 그런데 아마 이준석이 이핵관 나오고 조금 있으면 금핵관 나옵니다. 금태섭. 그다음에 조핵관 나옵니다. 또 핵관 타령하다가 여기도 박살 낼 거다. 왜냐? 박살 내지. 박살 낼 수밖에 없어요. 왜냐? 비례대표 바라보고 시작을 했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역 의원 한 사람당 800만 원. 그다음에 국고보조금 이제 선거 기간에 국고보조금이 나오는데 경상보조금이 전체 나오는데 2월 15일 날 퍼센테이지로 또 떼서 나와요. 이제 그 부분 가지고도 또 급하거든요. 양향자 같은 경우는 개인 빚을 또 개혁의 신당에 얹으면서 탕감은 했어요. 그런데 이준석은 생각하면서 본인이 생각하는 선거 자금이라는 게 있을 거잖아요. 아마 이 돈이 들어오는 순간 조획관, 금액관, 이핵관 난리 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 총선 마지막까지 달릴 수 있을까 봤을 때 난파선으로 마지막까지 이낙연과 함께 할 수 있을까? 총선 선거 날까지. 그렇죠. 그거 좀 미지수네요. 네네네. 저는 중간에 땡깡이 한번 나옵니다. 못해도 지금 땡깡이 이준석의 가출 같은 거 땡깡이. 그렇죠.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시는데요. 그 정당 후원금 반환되냐고. 반환됩니다. 반환되고 정치 후원금 환불이 있었던 게 263건 이재명이 가장 높았어요. 가장 높아서 아마 2억 한 3,244만 원 정도 환불했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홍준표가 한 번 있었고 이낙연 그러니까 금액적인 부분에서 이낙연이 고액 후원금자가 많아서 금액으로는 4억대로 제일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후원금 반환이 되니까 지금 원래 기존 개혁의 신당에서 후원하셨던 분들 방법 개인적으로 환불 요청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준석 돈으로 많이 몰리고 있고 쫄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기서 이제 2월 16일에 정당에 국고보조금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금액관, 조액관, 이핵관 터집니다. 1차로 가출 나올 거다. 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가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지 마음대로 지금 저 사진도 나중에 저 때는 할 수 없이 여기 앉으라니까 앉아놓고 저게 이제 보도가 나오고 우리 같은 논평이 나오고 그러면 앙금 있어요. 앙금이 준석이가 내가 또 말렸네. 이걸 내가 어떻게 하지 하고 제가 그냥 쿨하게 넘어갈 놈이 아니에요. 좀 아시잖아요. 네, 이낙연 또 어떻게 하면 또 골탕 먹일까 이제 슬슬 나옵니다. 지 마음대로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이건 뭐 여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앞에 이렇게 섰는데 둘이 이게 그냥 이제 이준석을 계속 보면요. 웃어도 한쪽 눈은 카메라를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영상을 좀 많이 접해 보시면 웃는데도 웃는 것도 눈치를 봐요. 언론에. 지금 많이 이제 기가 죽어 있는 편인데 그만큼 언론에서 자기가 어떻게 비칠지를 굉장히 생각하는 상황인데 그때는 몰랐더라도 말씀처럼 왼쪽 좌측에 나를 앉혀 이거 언젠가는 한번 골탕 먹인다. 당이 부셔지든 말든. 총선 후가 될지 총선 전이 될지 총선 직전이 될지 이거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네. 아니 100% 가출로 나오는데 아주 진짜 참으면 총선 폭망한 다음에 아주 저놈 때문에 졌다고 이낙연 걸고 넘어지고 금태섭 걸고 넘어지고 막 5만 사람 다 걸고 넘어질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요. 근데 그거는 아주 우리가 잘 본 거고 총선 전에도 가출이 노린다. 네. 수 틀리면 수가 조금씩 틀리기 시작했다. 네. 보겠습니다. 김영윤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